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4분기 실적 과연 예상대로 지수 3000포인트의 시사점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3000포인트 의미와 시사점은 두 번째, 외국인 기관 매수 이제 시작인가? 세 번째, 셀트리온 4분기 실적 문제없나?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재상승 임박. 오늘 시장 드디어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시대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303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어요. 2.1% 상승이니까 상승률도 높은 모습. 코스닥 시장도 0.76% 상승을 하면서 988포인트. 자,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 시대가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으로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필두로 하는 바이오 쪽, 물론 바이오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포스코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강력하게 올라가는데요. 지수 측면에서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수는 이제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관점인데, 물론 이제 시장은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이러한 과정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지수 측면에서 속도 조절의 문제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그러나 기관 투자가들은 1조를 샀지만 금융 투자에서 대부분 샀습니다. 반면에 투신과 그리고 또 특히 연기금은 또 대량 매도잖아요. 이러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매수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연기금 쪽에서는 또 투신 쪽에서는 아직도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해서 현금 마련을 위한 매도가 계속 좀 더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좀 샀는데요. 외국인들을 매수하는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종목에서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만 역시 외국계 자금 가운데서도 패시브 자금보다는 액티브 자금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매도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팔죠. 현대차, LG전자 매도고 네이버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 SDI도 매도를 하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팔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 대형 주식과 종의 상위 종목군들을 왜 이렇게 파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특히 패시브 자금의 외국인들은 금액이 한정돼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계 펀드다, 내가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돈이 100이라고 치는 거죠. 100이라고 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110, 120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나는 10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버된 부분만큼은 이익 실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나쁘다, SK하이닉스가 나쁘다,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이 외국인들 특히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차익 실현, 이익 실현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외국인들 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지 이런 데서 100이 안 되겠고 지금 한국 시장이 상당히 좋으니까 한국 비중을 150까지 늘리겠다, 돈 더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늘리는 거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적인 측면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하시면은 쉽게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도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액티브 자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액티브 자금들은 자기들이 지수를 추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오늘 외국인들은 이와 같이 액티브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매수하는 쪽을 보면 오늘 LG화학이죠. LG화학은 계속적으로 보니까 액티브 쪽에서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기아차,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죠. 역시 셀트리온도 액티브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좋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78억의 매수 우위, 1월 4일자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6,820주가 늘어나는 모습이죠. 일단 증가세가 조금 주춤합니다. 예. 자, 공매도는 지금 사실 이 공매도가 지금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예외 조항입니다. 국내 9개 증권회사와 외국계 3개 증권회사들은 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성자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청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 제 댓글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청원을 하는 것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안정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도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쭉 세우는 모습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이 2시 44분까지 34,700주를 매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종가에는 49,000주 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시 44분부터 막판까지 얼마를 더 샀다는 거예요? 약 5만 주에다가 35,000주니까 약 85,000주를 2시 44분 이후부터 종가까지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아침 출발 모습에서 보면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시작하자마자 1,000주를 딱 사고 들어왔고요. 반면에 JP 모간 CLSA 쪽에서는 둘이 합쳐서 1,000주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죠. 예,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전개가 됐어요. 외국인들끼리도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인데, 아무튼 간에 결국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 공매도 이런 건 여러분께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모습이고 한 단계 더 치고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잘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헬스케어도 오늘 좋아요. 양봉의 몸통이 조금 더 커졌잖아요. 오늘 외국인 122억 매수 우이고 공매도도 6,800주 정도 증가했는데 헬스케어는 전체적으로 약 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시 44분까지 외국인들이 7,000주 매수였는데 막판에 다시 81,000주니까 예, 많이 산 거죠. 예,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좋은 모습이죠. 십자 모양으로서 이제 더 이상 안 밀리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거래량이 어제보다 조금 늘어나는 모습의 방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들 76억 매수, 공매도도 약간은 증가했지만 큰 의미 없다. 자, 제약도 마찬가지죠. 2시 44분까지 37,000주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가서 35,000주로 바꾸었으니까 약 72,000주 정도 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판에 가서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는 측면, 중요한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조만간 이 세 종목이 한번 치고 나가겠다,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의미를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또 다우지수는 올라가는 모습이고 나스닥은 내려갔잖아요. 이 블루웨이브 때문인데요. 물론 바이든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다 잡았다 하더라도 규제라든가 세금 문제, 세금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또 독점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특별하게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미국 시장 여전히 조정 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나오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코스피가 이제 3,000포인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코스피 지수 40년 산인데요. 물론 저도 주식시장 40년 동안 있어 보지는 못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중간쯤 들어왔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흐름표를 여러분께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역사니까요. 역사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한번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와 같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 2000포인트 돌파하는 시점, 3000포인트 돌파하는 시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4000포인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보면서 뭐를 시사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시사점을 잘 또 찾아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자, 1000포인트 시절에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 포항종합제철, 뭐냐면 이제 포스코잖아요. 한일은행, 은행들이 이제 없는 은행도 많아졌어요. 금성사가 이제 LG전자입니다, 여러분.
유공은 SK에너지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2000포인트 시대 때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3000포인트 시대에도 역시 시가총액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가장 큰 스타였죠. 스타였고, 그 다음 시도로 넘어가면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역시 SK 하이닉스가 스타였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의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 탈락되는 종목도 있겠죠. 언제? 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 4000포인트 시대에 과연 히어로는 누구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이 중에서 답이 있겠죠. 이 안에서 당연히. 그죠? 그렇습니다. 과연 LG화학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셀트리온이 될 것이냐, 현대차가 될 것이냐, 뭐 아무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답은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상황이죠. 왜냐? 왜 그러냐? 셀트리온 3사를 합병하게 되면은 바로 시가총액 2위, 3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왜 중요하냐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특히 패시브 자금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요, 따라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종목부터 산다는 것이죠. 비중도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건 너무 근거 없이 허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근거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는 일단 3000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당연히 예상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도 업종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IT,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화학,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실적 측면에서는 물론 반도체, 자동차 다 좋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쪽이 수익률 측면에서도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주도주 맥락군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프트웨어와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와 자동차, 반도체, 이 맥락이 강력한 주도주 맥락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순환매 차원으로 따라오는 이런 관점으로서 당연히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무적으로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대로 많아지는 상황인데, 돈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업들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써야 되겠죠. 투자를 하든지 써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요 기업들의 영업 현금 흐름과 매출액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표가 되겠는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계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단 영업 현금 흐름은 뭐냐면, 당연히 말 그대로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버느냐 못 버느냐고. 투자 현금 흐름은 투자를 하는 거죠. 내 재산을 파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돈을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하느냐, 이런 것이죠. 이것은 회계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 돈이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가 공장을 짓고 이렇게 돈을 쓰게 되면은 숫자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좋은 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재무 현금 흐름도 같은 맥락이죠. 돈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나가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빚을 내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빚을 갚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것도 마이너스가 좋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해서 돈을 버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당연히 이 숫자를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요거는 배는 뭐냐, 곱하기 100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 나누기 매출액 해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높은 것을 보면 사실은 셀트리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카카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업에서 현금 흐름이 높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남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 따라서 퍼가 낮아지면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이런 구도로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을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으로 당연히 봐야 된다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4분기 실적 측면에서도 지금 추정을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이 114%의 증가입니다. 상당한 것이죠. 이 나머지들 숫자가 높은 것은 뭐냐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셀트리온은 유일하게 계속 좋아지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업이익률이 114%나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 또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 중인 기업 중에서 내년의 1분기 순이익 증가율도 역시 셀트리온이 45.6%나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측면에서는 우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올해는 램시마 SC가 가장 강력한 부분이란 말씀, 그리고 또 계속적인 휴미라, 유플리마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측면, 그리고 레키로나즈, 진단키트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보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조정받으면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